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법과작문 기출문제 분석 강의 3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볼게요.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 상황입니다. 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어제 급식에 나온 김자반 맛있게 드셨나요? 자, 35번에 3번 볼까요?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제와 관련된 어제 급식이죠? 청중의 경험을 환기,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35번에 3번은 정확하게 그 발표자의 발표 시작부의 내용과 일치하죠?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적절한 거 찾는 문제니까 3번이 답이겠네요. 자, 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럼 여기 사진 하나 보실까요? 하고 화면을 제시합니다. 자, 35번에 5번 보면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 우리가 이걸 자문자답의 방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물었으면은 답을 해야 하는데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청중의 궁금증에 대해 묻기만 했고 묻고 답하는 방식은 아닌 거죠. 자, 35번에 5번은 안 됩니다. 자, 밑에도 의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김의 인기 대단하지요? 라고 이렇게 묻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답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문단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김양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두 개의 화면을 제시해 줍니다. 기억 화면과 니은 화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풀어왔다는 전제로 쌤이 36번에 미리 메모를 해봤습니다. 자, 자료 1이 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기억과 관련된 그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2가 니은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물론 읽는 중에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자, 선지 연결해 볼게요. 자, 밀물과 썰물의 반복으로 살균 작용이 활발해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억에다가 자료 2를 넣겠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밀물과 썰물에 따라 살균 작용이 일어나다라는 거는 자료 2가 아니라 자료 1에 나타나는 방식이죠. 자, 고치세요. 자료 2가 아니라 자료 1로 바꿔야 맞는 스택지가 됩니다. 자, 잠깐 35번 좀 가볼까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자, 수업 시간에도 알려줬듯이 요런 거요. 오른손을 내밀며 같은 거는 이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행동 같은 거요. 자, 다 알겠지만 쌤이 여기 한 번 더 적어봤습니다. 단어나 문장이나 의미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언어적 표현. 목소리의 크기나 높낮이, 속도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걸 준언어적 표현, 행동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걸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고 했죠?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한 건 맞으나 그것이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건 아닙니다. 자, 35번에 4번 걸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그것은 바로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살균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36번에 3번 아까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엔 니은 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니은 화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료 2와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6번에 5번 보면 두 양식 방법을 구별하는 요소가 긴발의 유무다. 자, 유무란 게 있다, 없다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기억 방식이건 니은 방식이건 모두 긴발이 햇빛과 공기에 노출돼요. 또는 긴발을 수면 아래로 잠기게 하라 해서 긴발은 똑같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번에 5번은 긴발의 유무라는 여기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김이 바닷물에 잠겨 있어 생장이 빨라 지주식 양식 방법에 의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36번 4번과 연결되는데요. 김이 생장 속도가 매우 빨라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할 때 니은에다가 자료 2를 활용하겠다. 자, 36번에 4번 맞지요? 자, 36번에 2번 햇빛과 공기에 김이 노출되지 않아 개병에 걸릴 수 있다. 자, 여기 있네요. 햇볕과 공기에 노출되지 않아 개병에 취약하다. 자, 그것을 활용하는데 니은에 자료 2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자, 여기 자료, 니은은 자료 2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 36번에 1번도 마찬가지. 긴발 뒤집기 작업을 하는 거는 니은 화면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의 자료 2를 활용한 두 개가 다 틀렸죠? 니은의
자료 2를 활용한다. 자, 이렇게 고쳐야 맞는 선택지가 됩니다. 자, 다 이해했죠? 자, 3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게 한 번 착각하면은 그 뒤부터 계속 헷갈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읽을 때 정확하게 이 자료에 기억과 니은을 표시를 해놓으면 쉽게 풀리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꽤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5번의 답 우리가 아까 찾았나요? 자, 3번이 답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죠? 자, 나머지 선지 좀 볼게요. 자, 1번. 청중의 실천을 강조하기에 전문가 의견 인용하는 장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청중의 욕을 충족시키기에 발표 중간에 내용을 요약하는 장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짐작대로 35번에 3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7번. 이건 뭐 거의 이제 기계적으로 풀 수 있죠. 학생 1, 2, 3 각각의 발언에서 맞는 거 틀린 거 빠르게 지워가면 되죠. 자, 1번. 학생 1은 알고 싶은 정보가 발표에 다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워하고 있다. 여기 있네요. 좋았을 텐데 라는 여기서 이제 확인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먼저 보는 거죠. 왜? 학생 1이 있잖아요. 자, 학생 3은 일단은 잠깐 빼놓고 학생 1은 발표에서 언급된 정보를 통해 평소 자신이 알던 말 수정한다. 자, 여기 있네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평소에 알던 거고, 뭐뭐이구나라는 게 알던 바가 수정된 거죠? 자, 이제 학생 3 검증해 볼까요? 자, 학생 3도 마찬가지로 뭐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던 정보를 수정하는 게 있으니까, 자, 4번도 맞네요. 그 다음 2번. 학생이는 발표에 포함된 정보가 믿을 만한지 의문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다. 자, 여기 있죠? 내용이 그게 정확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의문을 드러내는 표현 보입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왜 5번 간다고요? 학생 2가 있잖아요. 그죠? 학생 2와 학생 3은인데 일단 학생 3은 빼놓고 학생 2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고 있다? 자, 학생 2가 추론할 김에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 근데 발표자의 발언이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 3도 특별히 추론하는 내용 없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선택지 3번. 학생 3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 정보 탐색을 하려 하고 있다. 자, 내가 정보를 찾아봐야겠어 라는 요 문장에서 할 수 있죠? 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유형의 문제죠? 잽싸게 풀고 다음 복합지문 세트로 가야 합니다. 자, 가볼게요. 문제 풀어봤죠? 이제 대화를 나눠요. 항상 이런 식이죠. 뭔가 이렇게 세 사람 이상이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를 통해서 글을 쓰는 복합 지문은 항상 그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자, 글의 종류는 안내문이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39번부터 해볼게요. 왜? A가 여기서 있잖아요. 그 A는 보이면 바로 풀어버리면 되죠? 자, 39번의 1번과 39번의 2번이 모두 A에서라고 하니까 요거부터 볼게요. 자, 39번의 1번 A에서 부원 1은 질문의 형식을 통해 자, 부원들의 생각이 자신과 같은지 확인하고 있다. 자, 보세요. 그렇지 않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궁금하다기보다는 좋은 거 같지 않니? 라는 거는 좋다라고 빨리 너희도 동의해. 이런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39번의 1번은 서리법으로서의 질문이죠. 자, 맞고요. 그 다음 39번의 2번 A에서 부원 2는 직전 발화 내용을 긍정하며 자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맞아 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직전 발화에 대한 긍정이죠. 그 다음에 그 이유 자 전파 식별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건의하길 잘했다라는 게 그 이유죠. 자 39번에 1번 2번 뭐 그냥 바로 1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 되겠네요. 자 대화 쭉 진행되고요. 자 38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가의 건의를 앞두고 도서부원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글의 목적이 안내문이고요. 자, 그리고 건의를 할 건데 대화 중에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가를 참고할 때 A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보자. 자, 부원 2가 교장선생님과 대화 시간에 전파 식별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건의하자 하니까 부원 1이 찬성해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서관에서 학생이 느낀 불편한 점도 한번 말씀드려보자. 자, 그랬더니 부원 3이 전파 식별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까지 얘기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대화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A에 해당하는 내용,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뭘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문 여기에 있습니다. 자, 38번에 3번 선지 볼게요.
점심시간에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어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책을 빌리는 점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이 질문 잘 보세요. 부원 2가 뭐라고 했냐면 점심시간 말고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점심시간에도와 점심시간 말고도는 전혀 다른 의미죠. 자, 그래서 에도를 이외에도 이렇게 고치면은 맞는 스택지인데 점심시간에도라고 하면 요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에 1번. 원활한 장소 관리로 학습과 관련된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자, 여기 새 시스템을 활용하니까 책 그 관리도 효율적이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가서 교과 관련성이 높거나 학생들 선호도가 높은 책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할 수 있어서 좋아.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책 관리도 원활하고 관련 도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38번 1번 스택지는 설명이 되지요? 근데 38번에 4번 보세요. 동선을 고려한 서가와 책상의 배치 때문에 도서 열람이 편안해졌다. 자, 여기 보면은 동선이란 거니 학생들이 움직이는 그 이동하는 경로를 동선이라고 해요. 근데 대화 중에 뭐라고 하냐면 교과 또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책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동선을 도서의 편안한 열람 이런 내용은 대화 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38번의 4번도 그럴듯하지만 틀린 선택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쭉쭉 읽다 보면 이제 B 있지요, B. 자, 이제 우리가 B에서 답을 확정해 볼게요. 아까 1번과 2번은 틀린 게 없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죠? 자, B 보겠습니다. B에서 부원 3은 자신이 인식한 문제상을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여기 있네요. 이 문제부터 해결하면 어때?라고 이렇게 질문한 게 바로 제안이고요. 그 다음 4번 B에서 부원 2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며 부원들에게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요청한다는 걸 청유법이라고 하죠. 자, 뭐뭐 하자 이런 형태의 문장이 보이면 이게 이제 청유법이니까 이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 B에서 부원 1은 직전 발화를 재진술하다. 자, 재진술한다는 게 뭐예요? 이전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다 이런 뜻이죠. 자, 부원 1이 그러니까 안내문으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돕자는 뜻이지라고 해서 자, 안내문을 쓰자. 안내문을 쓰자. 이게 비슷합니다. 자, 재진술까진 괜찮은데 그 뒤에 학교 도서관 단장했다고 누리집에서 안내해 줬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내용이 없더라라는 건 새로운 절충안 제시는 아니죠. 문제점이죠. 문제점을 언급한 거죠. 자, 그래서 38번은 답이 39번은 답이 5번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8번에 5번 볼게요. 도서관 소식을 전하는 학교 누리집 게시판이 활성화될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부원 1이 뭐라고 했냐면 학교 누리집에 안내는 있는데 우리가 뭐가 도서관이 바뀌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게시판이 활성화될 수 있음이라고 쓰면은 대화의 내용과 또 맞지가 않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38번의 답은 1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의 답은 5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38번에 2번 선지참 안 했군요. 자, 학생증 없이도 도서를 대출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해보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니까 오히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게 더 좋아진 거죠. 학생증이 없어도 책을 빌릴 수 있는 좋아진 건데, 그것이 번거롭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화의 내용과 또 맞지가 않습니다. 자, 38번에 2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고 간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41번 학생들이 이제 글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문제. 나를 작성할 때 활용한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설명. 자, 한번 볼까요? 41번에 1번. 수월해진 대출 반납이란 글을 쓸 때.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쓸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를 글을 써야겠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길게 줄 서지 않아도 됩니다. 한꺼번에 여러 책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흐름. 저기 글의 조직 방법이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 41번에 3번 먼저 볼게요. 자, 수월해진 대출 반납, 대출 가능 시간 확대라는 것을 모두 문제점을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해보세요.
과거에는 도서 부원이 있을 때만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부원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면 뭡니까? 대출 반납이 쉬워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점심시간 아닐 때도 대출이 가능하니까 대출 가능 시간도 확대된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을 밝힌 것까지 맞아요. 불편한 점이었죠. 하지만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 맞는 스택지로 고쳐볼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이 책을 빌리기 굉장히 편해졌다라고 현재 이 도서관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해결된 결과를 제시한다. 이런 것도 얼핏 생각하면 이제 순간 착각해서 틀리기 쉬운 선지죠.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해결 방안을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미래의 상황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고쳐졌다라고 결과가 제시된 상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틀렸죠? 그 다음 41번에 5번. 자가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은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와는 다르게 일련의 절차를 차례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자, 쌤이 이렇게 화살표를 거놨습니다. 먼저 책을 올리고 학생증 인식시키고 아이디 비번 입력하고 대출 반납 버튼 누르고, 자, 이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 일련의 차례로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죠. 자, 41번에 5번이 별 문제 없으면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가장 적절하고 찾는 문제죠. 자, 이번에 41번에 2번 볼게요.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라는 이 부분에 글을 쓸 때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공통점으로 내용을 조직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킥이 있죠. 이전에는 제자리에 없던 도서가 많았지만, 우리가 지만이란 말이 붙은 뭐예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로 가죠? 그래서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라고 고쳐야 맞는 스택지가 됩니다. 틀렸고요. 자, 도서 분실 방지, 작동, 세단장, 기념행사. 자, 요거. 자, 이것은 모두 현상의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그에 따라 결과를 제시하는, 자,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거 우리가 인과적 구성 방식이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자, 41번에 4번 스택지를 설명할 수 있는 흐름이 여기서나 모두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41번에 4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41번의 답은 우리가 짐작한 대로 5번이 되겠죠? 자, 아까 이제 지문 읽으면서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왜 선생님이 저거를 설명 안 하고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자, 이거는 그 바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이 글과 연결 지어야 합니다. 자, 40번 문제 보면 가의 기억부터 미음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부원일이 메모를 한 거예요. 자, 이 메모 보이죠? 그리고 이 메모 내용이 글 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사실. 별건 아닌 문제인데 이게 세 가지를 검증해서 선택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 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대화 중에 기억에서 부원 3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파 식별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여러 번을 동시에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어 그런가 봐. 자, 여기 메모에 전파 식별 시스템 도입이라는 게 있죠. 자, 그리고 실제 쓴 글에 보면은, 자, 수월해진 대출 반납이라는 항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기억을 바탕으로 작성된 여러 권 동시 처리 가능이라는 요 메모가 대출의 소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으로 글 나에 반영되었군. 자, 여기 있네요. 길게 줄 서는 일 없이 대출 반납이 가능합니다. 소요 시간이란 말로 똑같이 써 있진 않지만 길게 줄 설 필요가 없다는 게 그만큼 대출 반납이 빨라졌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40번의 1번은 표현이 좀 바뀌긴 했지만 지문의 메모와 부원의 대화 상황과 글이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맞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부원 2에 니은 좀 건너뛰고 디귿 먼저 볼게요. 자, 자가 대출 반납기가 있어 직접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면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 자, 디귿을 바탕으로 메모를 작성했는데 도서 부원 없이도 대출 가능. 자, 여기 메모 보이죠? 이라는 내용은 과거에 도서 부원이 있을 때만 대출이 가능했다는 내용으로 나에 반영되었다. 자, 요 문장이 이제 대화 상황과 메모와 관련해서 들어갔다는 뜻이죠? 자, 이제 문제 이해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걸 좀 알겠나요? 자, 요 문장이 쓰였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자, 40번에 3번도 통과. 자, 이번엔 니은으로 가봅시다. 자, 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요 글의 흐름에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대화의 흐름이 아니라
요 글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선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40번에 2번 니은을 바탕으로 라고 했는데 니은이 뭐냐? 장서 점검기로 한 번에 많은 책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자리에 있지 않은 책 정리가 되게 빨라졌다. 자, 그걸 가지고 메모를 한 게 장서 그 점검기 활용 좋은 점 이렇게 메모해 놨고요. 자, 그걸 글로 쓸 때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를 정리했다. 자, 여기 그 문장이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숨은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맞네요. 40번에 2번도 통과. 자, 이번에는 40번에 4번 리을을 바탕으로 자, 리을 대출하지 않은 책을 도서관 밖으로 들고 나가면 경보음이 울린다는 설명을 넣어야 해라고 해서 메모에다 뭘 썼나요? 자, 분실 방지 장치 작동 중 써놨죠? 자, 그걸 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경보음이 울렸을 때 대처 방안을 글에 쓰겠어. 근데 자, 여기 보세요. 분실 방지 장치가 작동 중이고 절차 없이 책 들고 나가면 경보 울립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없지요? 그러면 틀린 그림이네요. 그죠? 40번에 4번이 답이구나.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좀 짜증나는 문제 유형이죠. 자, 그 다음 미음을 바탕으로 작성된 도서관 행사. 자, 우리가 도서관 행사를 좀 하면 더 많은 학생이 도서관을 방문할 거야 라는 데서 행사의 종류를 글에 좀 써보겠다 해서 여기 글에 그런 다양한 행사의 종류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40번의 답은 4번. 자, 이제 4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고쳐 쓰기를 위해서 좀 써 있는 글을 점검을 좀 해봤는데, 그 점검이 잘못된 거 찾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조건을 미리 보게 해주셨죠? 안내문의 형식 맞니? 글의 목적 맞니? 필요한 정보 전달했니? 소제목과 문단이 잘 맞니? 독자가 이해하니? 뭐 이런 조건들에 맞춰서 선지 보겠습니다. 자, 안내문에 제목이 없어요. 그죠? 눈으로 보면 없죠? 없어요. 그래서 독자의 주목을 끌기 어려우니까 제목을 좀 써주면 어떨까? 그렇죠. 없으니까 제목을 달아주자는데 이건 문제될 게 없죠? 자, 맞습니다. 1번 통과. 2번. 그래, 목적. 안내문이란 게 뭔가요? 뭔가 사람들이 몰랐던 어떤 정보를 소개하는 게 목적이죠? 자, 여기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라고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소개합니다. 라고 써 있기 때문에 자, 2번은 틀렸네요. 아유, 너무 쉽죠. 그죠? 자, 요 숨은 그림 찾기. 소개합니다를 찾는 자와 못 찾는 사이에서 이제 점수가 갈라지는 거죠. 자, 필요한 정보 분명히 전달했나요? 해서 대출 가능 시간을 확실하게 알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좀 명시적으로 밝히면 어떨까? 자, 이 명시라는 게 사전을 보면은 자, 여기 사전 한번 띄워봤는데요. 자, 요 뜻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다. 그러니까 눈앞에 밝게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시간이 확대되었다고 돼 있을 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몇 분 또는 몇 시간이 확대되었는지가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고쳐쓰기 할 때 이런 내용을 좀 밝히면 어떨까라고 의견 내는 건 매우 잘 낸 의견입니다. 통과. 자, 그 다음 소제목으로 포괄할 수 없는 문장이 있으니 그 문장을 좀 삭제해버리면 어떨까? 자, 우리가 이 안내문의 목적이 뭔가요? 도서관 환경이 많이 개선됐으니까 많이 오세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제목을 보면은 자, 요거 대출 가능 시간이 늘어났어용 요게 소제목이에요. 자, 소제목. 그런데 도서부원이 앞으로 여러분들 책 읽기 좋게 열심히 할게요, 노력할게요라는 거는 대출 가능 시간이라는 소제목과 맞지 않는 내용이죠. 이렇게 주제와 맞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빼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 4번도 맞고요. 5번. 글보다 그림을 더 쉽게 이해한 독자도 있으니까 자가대출기 반납의 이용 방법을 그림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아까도 풀어봤지만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출 절차에 따른 흐름에 따라 쓴 내용인데 사실 읽으면 읽는 것보다 이런 건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그림이 편하지요. 그래서 요 아래다가 이렇게 빌리는 그림도 좀 넣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 괜찮은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의 목적이 안내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요?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 43번부터 4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리 풀어봐서 알겠지만은 조금 우리가 그동안 풀던 거랑 다른 느낌인가요? 자,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뭔가, 야, 조금 더 어려운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찬찬히 풀어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43번. 초고를 쓰기 전에 학생이 여러 가지 메모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 메모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 뭔가요? 자, 1번부터 5번 스택 중에 어떤 거는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숨은 그림 찾기니까, 자, 뭐가 안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문단에다가 쌤이 항상 이렇게 문단 표시하라고 했죠? 자, 청소년의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제시하겠다는데, 자, 미리 여기 표시해놨습니다. 좋았다, 뿌듯했다, 보람을 느꼈다라고 해서 이렇게 소감, 느낀 점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1번 통과. 자, 이 문단에는 문화재가 국가유산 명칭이 변경됐다는 점을 좀 언급해야겠다라고 해서, 자, 여기 있죠? 국가유산이란 이러이러한 용어다. 그래서 문화재 대신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2번에 언급했고요. 그 다음 3번.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의 정의를 제시하겠다. 우리가 정의란 건 보통 어떤 단어를 주고 그 단어는 이러이러하다라는 형태로 문장이 나타나는 걸 정의라고 하죠. 자, 여기 있네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는 뭐뭐뭐뭐이다. 자, 43번에 3번도 정의 형태의 문장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자, 이번에 3문단은, 자, 좀 이따 44번 문제 풀 때 좀 더 자세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4문단에, 자, 글 쓸 계획에서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홍보가 미흡한 이유를 언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다 읽고 왔죠? 홍보 역시 미흡하다라고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다라는 내용은 글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죠? 그죠? 자, 홍보가 미흡하다라는 내용만 있을 뿐, 왜 그런지 이유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틀린 그림이 됐네요. 자, 4번이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제 5번 한번 마지막으로 검증해 볼까요? 자, 6문단에서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 활동에 의를 제시하겠다. 자, 의라는 게 이제 사전에 보면 사전이 조금 잘릴 것 같은데. 자, 글의 말이나 글의 속에 품고 있는 뜻 또는 중요성이나 가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왜 중요하고 가치 있느냐. 자, 여기 있네요. 이러이러한 데 의미가 있다 또는 이렇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울 거다. 이런 문장이 보이니까 의가 제시가 되어 있는 게 맞지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구나 판단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44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44번 문제는 이렇게 자료를 주고서 요 A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갈 괜찮은 내용이 뭐냐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동안 풀었던 거와 조금 유형이 다른다고 볼 수 있죠? 자, 자료를 이렇게 수집한 다음에 학생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료 기억과 니은을 두 가지를 다 활용해야겠어. 그래서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종류와 이 활동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다뤄야겠어. 자, 어려운 유형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늘 하던 고쳐쓰기와 비슷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선택지에서 그 조건이 일치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우선 뭘 일치시켜야 되냐면은 자, 요거 두 가지 자료를 모두 활용하라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자료의 키워드가 선택지에 보여야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요거 활동의 종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줘야 하고요. 마지막,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점, 요 조건을 모두 일치시킨 선택지가 뭘까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저기 선지를 보기 전에 이런 그래프 자료를 볼 때 쌤이 팁을 하나 주자면은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은 숫자가 큰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한 활동의 종류가 뭔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주변 환경 정화가 50%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도움이 된 점이 뭔가요에 지금 숫자 비율이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공동체 의식 함량이 32, 국가유산 학습이 25잖아요. 그렇게 높은 수치를 우선 눈으로 대충 훑은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보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홍보, 모니터링, 주변정 활동 등 다양하다라고 해서 활동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광펜 맞춰 보세요. 그 다음,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 그 다음에 11%, 유익한 봉사활동을 스스로 경험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다. 15%. 자, 그럼 1번 스택지는 어떤가요? 주어진 조건대로 활동의 종류도 썼고 청소년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도 모두 잘 제시를 했죠. 그럼 1번이 답인가 싶은데 자, 우리 조금 더 검증해 보자고요. 자,
주변 정화 활동, 모니터링, 홍보 활동 비율 볼까요? 주변 정화 50%, 모니터링 27%, 홍보 활동 15%. 자, 1번과 2번의 차이 알겠습니까? 1번은 숫자가 작은 데서 큰 데로. 2번은 숫자가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근데 쌤이 뭐라고요? 그래프를 읽을 때는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보는 게 좋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도움되는 지점도 보세요.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32%. 지역의 역사와 국가유산에 대해 이해한다 17%. 자, 그죠? 아, 그리고 또 역사와 국가유산이니까 사실은 25%, 17%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네요. 자, 이럴 경우 어떤 게 더 출제자가 생각한 답에 가까우냐? 3번이 더 가깝습니다. 왜? 중요한 거부터 자료를 활용할 때는 중요한 거부터 이렇게 그 내용을 배치해줘야 독자가 그래프와 글의 내용을 일치시키며 읽기가 좋거든요. 자, 그래서 1번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닌데, 만약에 1번만 있다면 1번이 답이겠지만, 3번하고 있다면 1번보다는 3번이 더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적절한 답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4, 5, 6은 눈으로만 빨리 볼까요? 자, 주변 정화 활동, 모니터링 활동, 홍보 활동 순으로 중요하다는 활동에 대한 언급을 살짝 한 것 같긴 한데, 자, 여기 보세요. 활동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에서 많이 참여한 활동의 종류일 뿐, 이런 순서대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글의 내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지킴 활동의 의의를 뭐 이렇게 지역 공동체 의식하면 국가유산 학습, 역사 이해 순서로 만족감을 느낀다가 아니라 그냥 도움이 어떤 게 많이 되었습니까에 높은 비율로 응답한 순서일 뿐이죠. 이런 것도 함정이에요. 자, 그래서 활동에 많이 참여하거나 응답이 많이 한 거지 그게 뭐 중요도 또는 뭐 응답 순서 이런 걸로 그 제시된 자료는 아닙니다. 자, 5번. 주변 정화 모니터링 홍보 등의 활동이다. 주변 정화 모니터링 홍보 등의 활동에서 또 5번도 얼핏 활동이 써 있으니까 답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또 있죠. 그래서 의의가 뭐냐. 근데 여기 보면 그 중에 주변 정화는 이런 활동이다라고 주변 정화 활동이 뭘 하는지에 대한 설명만 있으니까 5번도 안 되겠고요. 자, 2번은 그냥 모든 게 다 틀렸죠? 대응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답을 판단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45번 고쳐쓰기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 고쳐쓴 글. 자, B에 대해서, 그러니까 B 요 부분이요. 친구들이 의견을 주고 그걸 반영해서 고쳐쓴 게 여기니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쌤이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이렇게 고쳐쓰기 한 글의 문제를 풀 때는 우선 문장에 번호를 붙여보며 어떤 문장이 빠지고 어떤 문장이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 문장 안에서 뭐가 바뀌었는가, 자,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친구들의 의견도 한번 볼까요?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좀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보자. 그 다음,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이나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은 빼버리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남겨두자 해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보니까 자, 1번의 요 문장이 아예 사라져 버렸네요. 대신에 1번 자리에 저기 주황색 형광펜 친 요 문장이 새롭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문장,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지자체나 지역단체는 해가지고 여기 개발하고 홍보하여 까지, 자, 지자체나 지역단체는 까지는 살아있는데 정보의 접근성 노력 비율이다. 이런 부분이 또 다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으로 참여를 독려한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여기서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해서 단어가 조금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자, 우리 여기는 똑같죠. 그런데 접속사가 이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으로 좀 교체됐습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빠르게 뭐가 빠졌고, 뭐가 들어왔고, 뭐가 바뀌었고,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제 선지로 보는 거예요. 자, 친구 일의 제한.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내용 추가라는 걸 고려해서 직접 문단과 이어지도록. 자, 직접 문단이 요 내용이죠, 요거? 그 이유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할 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그래서 고쳐 쓴 글에서는 이렇게 진로 및 체험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가치를 이해시키는 방법을 지도하자. 자, 그럼 직접 문단과 내용이 이어진 것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잘 설명돼 있고요. 그런데
지자체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을 촉구하는 문장을 추가하자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고쳐진 걸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건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좀 하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말로 고치려면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활동 지도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고치면 맞는데 지금 1번처럼 쓰면 틀립니다. 자, 2번 볼게요. 역시 친구 일의 제안을 고려해 직전 문단에 제기한 문제,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교육을 못 받아서 잘 모르더라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교육 방안을 추가하였다. 이게 바로 그 교육 방안이죠. 진로 체험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지킴이 활동 이해시키고 활동 방법 지도하고. 자, 일단 2번은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통과시키고. 자, 3번.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이 활성화되었을 때, 방안이 실현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반응 글 전체의 내용에 부합하니까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해 유지하였다. 자,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친구 1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친구 2가 괜찮은 내용은 남겨두라라고 했죠? 그러면 3번 스택진이 와, 진짜 치사하네요. 요 2하고 이 숫자 하나 차이로 답이 갈리죠? 자, 2를 2로 고쳐야 맞는 문제입니다. 자, 4번.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의 필요성은 다른 문단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니까 친구 2의 제안을 고려해 삭제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여보세요.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은 이전 글에도 청소년 참여를 독려하자 돼 있고, 고친 글에도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은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자고 똑같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았어요. 자, 4번 틀렸고요. 5번.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참여 방법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친구 이해 제할 고려해 삭제한다 했는데, 자, 지킴이 참여 방법이 왜 삭제가 되겠습니까? 자, 이 문단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문단 요만큼의 내용에다가 어떻게 했나요? 자, 여기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원래 그래서 이 문단과 3문단의 요만큼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하나로 묶어준 거죠. 그러면 선지 다시 볼게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삭제한 건 아니에요. 다만 뭐 때문에 삭제한 거냐면 이 문단에도 한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3문단에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 및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한다. 이렇게 고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은 아니다. 참여 방법은 저기 이 문단과 중복이 돼서 삭제하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5번의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이 5번 스택지 쌤이 지금 잘못 읽었네요. 자, 이게 5번 스택지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친구 2가 이미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이 있으면 삭제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미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이라는 게 저기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그 참여 방법이 이 문단에 이미 언급된 적이 있어요. 자, 한번 가서 찾아볼게요. 이게 논스톱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 여기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는 어떻게 활동할 수 있냐? 그 청소년 국가에서 누리집에서 위촉 정차를 밟으면 된다라고 여기 이 문단에 이미 한번 언급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1문단 청소년은 이렇게 승인받아야 한다. 요 문장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문단에 한 번 한 내용을 똑같이 반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있을 때는 삭제하자. 요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이 문단과 중복이 있을 때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은 삭제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자, 어쨌든 답이 바뀌진 않고요.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5번만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3강 강의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